인사드리겠습니다. 동명여고 1, 2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안혜주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첫 시험을 보셨죠? 어땠나요? 잘 봤나요? 애들이요? 저는 사실은 이제 동명여고 첫 시험이 항상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딱 보고 이번에 진짜 시험이 어떻게 나올까 진짜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시험범위 너무 확 늘어나고 듣기도 너무 늘어가고 교과서 삼가가 들어가고 너무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또 저는 우리 반 아이들만 봐서 그런지 우리 반 아이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동명여고가 좀 예일고로 빠지지 않고 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왔나 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작정하고 내겠다 하고 조금 이렇게 겁을 먹었는데, 웬걸 이렇게 딱 까보니까 정말 동명은 이렇게 시험 스타일이 수능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동명만의 색깔이 딱 있거든요. 그게 되게 까탈스럽게 나오는데 그게 싹 빠졌어요. 그래서 비교적 되게 수월하게 나왔구나. 아, 이거 진짜 1등급 거 거의 98점, 97점 이렇게 가겠는데? 라고 제가 딱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좋은 반면에 아이들이 그래도 1, 2등급 아이들이 우리 반에 좀 많이 나와서 기분은 좋긴 한데, 또 한 가지 좀 우려한 점은 이게 사실은 딱 기존에 이렇게 나왔던 패턴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로 좀 고착화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첫 시험에서 동명여고 스타일을 싹 보여주고 그 다음에 좀 난이도를 조절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아이들도 이제 좀 헷갈리지 않게 좀 그러기를 바랬는데, 이번에는 사실 동명의 어떤 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시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급컷이 1등급 컷이 이렇게 너무 커버리면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조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하위권 아이들도 부담이 될 거고 상위권 아이들도 잘 봤지만 그래도 좀 부담이 될 거고, 좀 요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1등급 컷은 좀 높아요. 97점.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 높은 적은 없었거든요. 조금 쉽게 나온다라고 해도 한 95점?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90점대 초반이 나오게끔 난이도를 조정을 하는데, 이번엔 좀 많이 높고 정규에서 100점짜리 한 4명 정도 나올 정도로, 우리 반 아이들도 좀 잘하는 애가 한 명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좀 잘 나오긴 했어요. 근데 또 어머님들도 각자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뭐지?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언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아이가 어떤 첫 시험을 봤는데 지금 동명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대략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식으로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동명여고 시험 스타일을 어머니들 조금 이해하시면 우리 아이가 좀 공부하는데 이렇게 좀 어렵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범위가 일단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아요. 4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요번에 듣기가 사실은 옛날에는 지문이 한 4, 50개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4, 50개 정도면 수업 시간에 해서 좀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100개가 넘게 지문을 해야 되니까 이게 또 학생들마다 중하위권 아이들은 그걸 하나하나 다 집어주니까 너무 좋고 한데, 또 상위권 아이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 저는 이제 나름대로 또 고민이 되고 시간 배분에 대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좀 듣기가 어려운 건 아닌데 다 봐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공부하는 좀 어렵고, 뭐 어휘는 아시죠? 예문이 거의 500개인데 그걸 다 외워야 돼. 패성, 파세머, 유의어, 반의어까지 다 외워야 되는 상황이고, 교과서가 작년에 비해서 좀 난이도는 좀 내려갔는데 범위는 상당히 늘어나는 거. 그리고 모의고사 분량은 좀 비슷하게 나왔고요. 지금 보면 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그냥 중상 정도의 시험으로 조금 그렇게 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범위가 많구나, 우리 아이가 조금 외워야 되는 부분이 많구나, 이렇게 조금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율도 보시면 하나를 버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되게 많아서 아이들이 정말 계속 시험 범위 내내 계속 암기를 해야 되고, 동명여고는 그래서 테스트도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포기하고 내가 다른 거를 포지션을 더 깊게 가져가야지 이럴 수가 없어요. 다 비율이 정말 30대, 30대, 요거 두 개 30대, 30%로 이렇게 각각 조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도 내가 버리고 가야지 이럴 수 있는 게 없어요. 듣기도 시험범위 많고 능률복화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 계속 학교 다니면서 시험 내신 대비하면서 계속 들고 다니는 게 능률복화예요. 예문을 외워야 되니까 단어가 아니라 예문을 외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니. 그렇죠. 그래서 30%로 이렇게 좀 비슷하게 되고 있고요. 요번 이제 시험을 제가 이제 분석한 자료거든요, 언니. 쭉 봐도 보겠지만 진짜 어렵게 출제되었다라는 게 없죠. 그냥 중상,
그냥 중상 정도로 나오고 또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상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기말고사 때도 아마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동명여고는 시험 범위가 이렇게 많은데도 그걸 다 외우고 들어가도 기본 독해 실력이 없으면 조금 1등급 가기 힘든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 영어 지문으로 해석해가지고 아니면은 단어 같은 문제도 이따가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단어를 외워도 그거를 활용한 독해 지문을 하나를 딱 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어렵게 되면 단어를 나는 다 외웠는데 그 독해 지문 자체가 어려워버리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없게끔. 근데 요번엔 킬러문항이라고 해서 그걸 내긴 했지만 요번에는 사실은 수월하게 됐어요. 한 중3 정도? 중2, 중3 정도 아이들이 그래도 독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내더라도 별로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주관식 이렇게 나오는구나. 근데 딱 보면 그렇죠? 3문제는 없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어려워하는 게 제목 같은 거는 영어로 변형을 해서 내고 주관식 부분은 항상 아이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니까 중상으로 갔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시험 문제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직전 보강 때 예상 문제를 저희가 직접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적중한 문제를 제가 조금 표시를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들 머리 아프실 것 같은데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이번에 봤던 시험이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근데 이런 거를 보는 이유는 앞으로 보면 이런 추세로 나오는구나. 그냥 그런 감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얘가 1학기 기말고사 때는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가야 되는구나. 사실 이번에 나온 게 이 문제예요. 아이들이 이제 단어장에서 요 1, 2, 3, 4번은 단어장에서 암기한 단어거든요. 사실 딱 봐도 disclose, inexcusable 애들이 그냥 보통 중하위권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단어를 활용해서 독해지문을 선생님이 이제 낸 거예요. 근데 내용이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arrest, illegal, warrant 이런 거 그냥 슈퍼스타가 약물에 중독되었다, 그래서 체포되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킬러문항으로 항상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쉽게 나왔지만 이번 기말고사 때는 사실 이 정도로 이렇게 난이도로 갈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작년 기말고사인데요. 단어 자체만 보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냥 요 단어 밑줄 1, 2, 3, 4번 단어들이 사실 한 중학교 정도의 수준의 단어예요. 어렵진 않았는데 이 독해 지문 자체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는 단어 외웠는데 이러고 틀렸던 문제. 그런 킬러문항들이 조금 출제된다는 거. 거기에서 조금 변별력을 준다는 거. 그렇게 조금 아시면 될 거고. 근데 아이들이 그래도 내가 막 실력 막 좋진 않아도 이런 문제에 몰두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를 틀리지 않으면 된다 이런 전략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좀 알고 계시고 1학기 기말고사 때는 그렇게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모의고사 사실 요거 점수가 이제 조금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항상 동명에서 좋아하는 게 밑줄 긋고 얘가 의미하는 바를 찾아 쓰시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주 내는 문제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5점, 0점, 100점인데 이 문장 하나만 답이 되니까 이 문장을 못 찾으면 그냥 5점이 확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타격이 큰 거죠. 다른 거는 영작해서 찾아 쓰시면 조금 형태가 바뀌거나 이러면은 몇 개는 썼는데 몇 개는 못 썼어 라고 하면 부분 점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냥 해석 다 하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달달 외웠는데 이것이 의도하는 방식, 이게 뜻하는 게 뭔데 하고 앞문장에서 찾았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 찾았은 애들은 그냥 5점이 그냥 날아가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가 되는데 점수가 굉장히 크죠. 5점이면 사실 등급이 갈리는 점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점수가 나왔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동명만의 추세예요.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난이도가 조절이 돼요. 요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아이들 대부분을 좀 찾았을 수 있는데 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좀 어렵게 좀 찾기 힘들게 이렇게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막 이렇게 벼락치기 하는 애들 중학교 때처럼 그냥 막 암기하는 애들은 사실 이런 문제를 많이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교과서 예시였거든요. 요것도 항상 요약문을 많이 나와요. 근데 보통 이제 요약문을 할 때 빈칸 주어주고 본문에서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 쓰시오 하거든요. 근데 형태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어려우면 단어만 찾아 쓰는 게 아니라 이 문법에 맞게 형태를 변형하시오라고 하면 아이들이 더 어려워해요.
근데 다행히 또 사실은 이 지문을 이번에는 잘 이해를 했다면 아이들이 사실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지문에 따라서 난이도를 좀 올리거나 낮추거나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다행스럽게 낼 수 있었던 문제였고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못 쓰는 아이들도 있었고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었던 그런 문제였고요. 요거는 이제 맞습니다. 저희 이제 영작 문제 보통 동명여고에서는 이게 어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문장 순서 삽입, 뭐 어휘 문제 이렇게 해서 본문을 그래도 중요 부분 위주로 익히게 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어순별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조금 안 그래도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학교인데 암기까지 좀 꼼꼼하게 챙겨가라 이런 좀 시사점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문장이 아예 어순별로 나왔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제 저희 반에서는 이제 주요 문장 어순별에서 맨날 테스트를 보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상 문제를 뽑았기 때문에 우리 반은 뭐 다 맞았죠? 네, 네, 다 맞았죠? 그래서 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문제가 항상 나오는데 이번에 좀 긴 영작문으로 아예 그런 거를 대비를 하지 않고 혼자 준비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제대로 대비가 안 된 아이들은 사실 이런 거를 좀 풀기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부분 점수가 나가거나 아예 영작을 좀 안 하거나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이런 형태로 추세가 된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난이도만 조금 조정이 되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으로 좀 중요 문장은 다 암기가 돼야 돼요. 동명. 근데 또 중요 문장만 암기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야, 얘가 가리키는 게 뭐야 하고 좀 다각도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거고 거기에서 요약문까지 들어가니까 요약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요지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지 그 단어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답만 보면 너무 쉬운데 그거를 현장에서 찾아내는 능력을 얘가 정확하게 그 요지를 알고 있어야지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다각도로 물어봐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비교적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공부하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출제가 되고요. 그럼 저희 학원에서는 대비하는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업이 진행이 되면 과제가 나가요. 워크북 A형하고 B형이 나가고요. A형은 좀 암기를 위한.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수업을 나간 다음에 이거 암기 워크북 하고 나면 한 80%는 제대로 암기가 돼야 된다. 그 상태에서 변형 문제를 풀어야지.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변형 문제 갖다 드립다 치면 사실은 별로 가져가는 게 없다. 그래서 좀 초반에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이들도 이제 성적이 확 오른 애들 보면 이번에 가장 뭐가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어? 그러면 초반에 암기하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월달에 준비하면 아이들 시간이 많아 이러니까 뒤로 가서 암기해야지 라고 하면 이 변형 문제들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특히나 동명 같은 경우는 변형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여기서 찝어주는 요점이 뭐지? 이걸 알아야지 똑같이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그걸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도 동시에 하고 그 다음에 워크북 이렇게 좀 대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이번에 굉장히 많이 봐요. 동명여고는 테스트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시험 범위도 많고 근데 저희가 수업을 하고 그 이후에 테스트 시간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암기하는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제가 또 그 외에 별도로 한 거는 매 수업 시간에 좀 테스트를 많이 봐야 되구나. 실전 테스트처럼. 그럼 아이들이 계속 중요한 거를 계속 노출되니까. 그리고 혼자 테스트 시간에 그냥 멍하니 있고 암기하고 멍하니 있고 이런 거 하다가 저랑 같이 또 테스트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이렇게 느껴지는 기운 같은 것들이 있고 애들이 열심히 푸니까 집중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좀 많이 보게끔 그래서 좀 중요한 거 많이 노출시키게끔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서술형을 아까처럼 그 추론 문제 같은 걸 다 대비해 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틀리지 말아야 될 건 분명히 있거든요. 단순 암기, 영작, 어순배열 이런 것들은 대비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걸 매 시간마다 계속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다가와서는 또 막판 정리 테스트라고 해서 또 중요한 것도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또 조금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게 직전 보강 때 뭘 할 것이냐. 직전 보강 때 이제 저희가 예상 문제를 만들어요. 동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렇게 내신 스타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수능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힘들긴 하지만 100% 제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똑같이 나오는 부분도 뭐
뭐 단어나 이런 부분은 똑같이 나오고 또 이제 적중률 높게 들어가고 있고요. 또 시험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 학교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똑같이 적중이 안 되는 문제더라도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해서 좀 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부분이요. 그렇죠? 어머니들 뭐 숙제하고 뭐 테스트 보고 이런 건 아이들이 조금 해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관리 부분은 밴드 앱을 통해서 좀 공개적으로 관리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숙제를 그냥 동영상을 찍어서 댓글로 올려라. 이렇게 해야지. 사실 고등학교 아이들 조금씩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뭐 중학생들처럼 옥박 지르기도 어렵고, 근데 또 여자아이들이니까 또 상처받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올린다. 그래서 안 올린 애들 사실 저 위에 이름이 있는데 숙제 안 한 아이들 이렇게 이름까지 그냥 빨갛게 쳐서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올릴 거야? 이렇게 계속 푸시하면서 조금 공개적으로 조금 관리를 들어가고 있고요. 아이들 되게 열심히 질문하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뭐 질문을 못 한다거나, 특히 여자애들이니까. 그러면 밴드챗으로 그냥 계속 실시간으로 질문하면 새벽에도 괜찮아. 내가 안 자고 있으면 답변해줄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질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관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보여주고 싶진 않지만 페이드 그쵸? 테스트 통과 못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숙제나 뭐 이렇게 테스트 통과하는 것들 이렇게 다 관리를 하고, 만약에 통과를 못하면 언제까지 또 와서 볼 거야 하고 메모로 다 남겨주면 제가 그거 보면서 좀 점검하고 있고, 너 언제 올 거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아이들 계속 이제 푸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꼼꼼하게 숙제하는 거나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시험이 끝나면 이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정말 치열하게 내신 분석을 만들면서 어떻게 시험이 이렇게 나왔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를 할까? 어떻게 좀 예상이 될까 해서 치열하게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좀 대비가 들어갈까? 이렇게 좀 분석 회의를 통해서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첫 시험이라서 조금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가요? 네. 분명히는 이번에 그 영어 시험이 보통 영어 듣기가 초반에 있잖아요. 시작 전에. 네. 분명 중간에 들어갔더라고요. 동명 듣기가 중간에 들어가는 네. 초반에 들어가는데 이번 중간고사 때 듣기가 시작하자마자 듣기 시작한 게 아니라 시험 문제 풀다가 중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번호는 1번부터 5번, 6번인데 중간에 딱 시작이 들어간다. 네. 그래. 그러네요. 보통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런 시스템일 경우는 사전에 아이들한테 미리 통보를 해준다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동명여고가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뭐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사실 이렇게 방송사고도 몇 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게 하더라고요. 되게 멘붕이었거든요. 아이들 대부분 듣기를 먼저 하겠거니 싶어요. 거기서 오는 버려지는 시간, 놓치는 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말씀대로 이번에 시험이 되게 어렵지는 않았대요. 네. 어렵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결국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는 네가 능력이 부족했던 거라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 시험지에다 정답을 적었는데 이제 답안지에 옮겨 적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했다면 그 시간이 부족한 이유를 조금 알아야 되긴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문제 유형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읽어내는데 조금 그거를 지금 처음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사실 우리 반에 이제 직접 모의로 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라는 마음의 준비를 해놨는데 아예 그런 게 없이 그냥 갔는데 고등학교 첫 시험이고 그 유형을 읽어내는데 좀 힘이 들었다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정말 미흡해서 쉽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거는 객관적으로 알겠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됐어 라고 해서 그걸 풀어내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두 가지를 조금 보셔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시험거리가 많다고 했는데 주변 예인이나 대성과 주변에서 어 만나는 그렇진 않아요. 근데 거기랑은 좀 또 다른 분야. 거기는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고 여기는 단어나 듣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랑은 또 다른 분야고, 근데 꼼꼼하게 암기해야 되는 거. 거기는 조금 크게 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동명은 디테일하게 다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다 암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험 성향이 좀 다른데 거기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는 크게 좀 쳐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성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크게 암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해력을 위주로 크게 좀 중요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동명여고는 꼼꼼하게 그 예문을 다 외워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좀 양이 많고, 네, 양이 있는데 그걸 다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된다. 이런 부담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끝나고 나서도 또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요. 개별적으로 그렇게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